안녕하세요, 모토시 조건입니다. 오늘 시승 중인 바이크는 피아지오 비버리 400S입니다. 피아지오 비버리 400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시승을 하고 싶었던 스쿠터였습니다. 이유는 제가 최근에 원래 작년부터 슈퍼커브를 커뮤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보다 조금 더 배기량이 높고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스쿠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게 배기량으로 보나 어떤 수납성, 편의성, 그리고 제가 원하는 출력 등을 감안했을 때 쿼터 클래스의 스쿠터였는데 올해 저희가 시승했던 엑스맥스 300이라든지 프로자 350 같은 경우에는 만듦새나 완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서 시장에서 워낙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 저희가 앞선 그런 시승기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모델임을 확인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 두 모델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그 두 모델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맥시 스쿠터 스타일이죠. 하지만 저는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맥시 스쿠터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피아지오 비버리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내에는 비버리 350이 국내 시장에 출시했었는데 그 모델의 경우에는 사실 내구성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피아지오 비버리 350은 무브볼이 아닌 그런 클러치를 사용하는데요. 스픽 답한 클러치로 인한 직결감이나 빠릿빠릿한 출력 같은 것이 피아지오 비버리 350의 장점으로 꼽혔지만 사실 내구성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기량도 더 높아진 그리고 신모델인 피아지오 비버리 400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 또 출력이 높아진 만큼 조금 더 여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올해 가장 시승하고 싶었던 스쿠터였습니다. 사실 디자인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앞에 이런 LED나 프런트 마스크가 조금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피아지오 스쿠터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라지 휠은 변하지 않았죠. 전 개인적으로 저 라지 휠 설정이 앞서 저희가 시승했던 메들리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피아지오 비버리 시리즈의 경쟁 모델들에 대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해봤는데 피아지오 비버리 400은 배기량도 그렇지만 경쟁 모델들에 대비해서 최고 출력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피아지오 비버리 400의 최고 출력은 35마력인데요. 배기량이 거의 같은 BMW C400X, C400GT랑은 비슷한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BMW C400 시리즈들은 맥시 스쿠터 스타일이고 피아지오 비버리는 이 라지 휠 스쿠터 설정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더 있습니다. BMW C400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엔진이 빠당빠당하고 조금 단기통의 그런 매력이 있었던 모델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350에서는 피아지오 비버리 역시 그런 엔진의 그런 단기통의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조된 모델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러치의 직결감이 굉장히 좋았던 모델이었는데 이번 신형으로 400cc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출력이나 그런 엔진의 반응도 더 여유로워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앞서 발생했던 내구성 그런 문제에서도 조금 신형 모델은 괜찮을 거라는 인상을 이번 시승에서 처음 탔을 때 그 인상을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비버리 400은 이제 스마트키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일단 이 키가 굉장히 이 경쟁 모델들이나 다른 스마트키 채택한 모터사이클과 비교해도 굉장히 구성이나 만듦새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연료 주입구랑 시트도 리모컨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재미있고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승에서 아쉬웠던 점부터 꼽아보자면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제 정차 시에 단기통 엔진의
진동이 조금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배기량이 커지면서 거의 단기통 엔진으로서는 거의 풀사이즈에 가까운 400cc 설정이기 때문에 그 피스톤의 커진 그것으로 인한 진동이 조금 더 생겼다라고 보고요. 그 밖에 아쉬웠던 것은 스위치 뭉치였습니다. 스위치 뭉치의 지금 위치가 상향등 스위치랑 방향지시등 스위치가 바로 붙어 있는데 이 모양이나 크기도 비슷해서 처음에 방향지시등 위치를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향등을 켜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는 조금 아쉬웠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건데, 이 연료 주입구 이 커버가 완성도나 만듦새가 좀 아쉽습니다. 이런 소재를 떠나서 이것이 잠길 때나 닫혀 있을 때 이런 유격 같은 것이 조금 포르자 300이나 엑스맥스 300 같은 모델들에 비하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스쿠터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최고 출력도 더 많이 나왔고, 이런 서스펜션이나 프레임이 주는 안정감이 상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쿼터 클래스들 시승할 때 느꼈던 게, 시내 요철들을 지나갈 때 감각이 저는 가장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 스쿠터들을 탈 때 약간 그 설정이 부드럽든지 단단하든지 그 두 개를 다 떠나서 서스펜션이 받고 있는 이 하중 자체가, 엔진으로 인한 하중 자체가 크다 보니까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버리는 그보다는 조금 더 한계가 높고 이 서스펜션의 댐핑 자체가 잘 받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메들리나 PCX, MX 비교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비버리 역시 이 큰 휠이 그런 시원시원한 가속감이라든가 요철을 넘어갈 때 부드럽게 더 쉽게 넘어가는 그런 점들에서 더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이제 비버리 400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피아지오의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주행 정보라던가 메인터너스 정보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경쟁 모델 대비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연비도 생각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풀 스로틀로 가속을 할 때도 리터당 거의 20km가 넘는 평균 연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버리 400의 최고 출력이나 그런 가속감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연비도 더 장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시트도 마음에 들었는데, 시트가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라서 처음에 만졌을 때는 장거리 주행을 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엉덩이를 잘 받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장거리 주행에서는 더 편안했고요. 허리도 잘 받아줘서 가속을 하면 이렇게 몸이 밀리면서 하체가 잘 고정이 돼서 편안했습니다. 또 이것 또한 메들리랑 같은 이야기인데, 경쟁 맥시 스쿠터들은 포워드 스텝이 있어서 발을 뻗을 수 있죠. 비버리는 일단 구조상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메들리에서처럼 주행을 하면서 이 책상에 앉은 것 같은 이 정 자세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속을 할 때 몸이 들리면서 이 하체를 시트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의 불편함을 덜 느꼈던 것 같고, 그 밖에 브레이크 성능 또한 프런트 휠 사이즈가 더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브레이크의 한계 자체가 더 높고, 경쟁 모델들과 대비해서 절대 제동 성능을 넘어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17인치 휠 자체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프런트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며 탈 수가 있었고요. 그런 점들은 17인치 프런트 휠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그런 온로드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프런트 브레이크 사용이나 서스펜션, 휠의 움직임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비버리 400의 주행 감각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이나 테일 디자인은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이 컬러 또한 개성이 있어서 만족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이 머플러는 조금 너무 차체가 크기 때문에 또 괜찮은 점도 있지만 머플러 디자인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윈드스크린의 만듦새까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윈드스크린은 주행을 할 때 일단 시야에 이 스크린이 걸리지 않아서 왜곡이 생기지 않는 점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이 딱 그 머리, 이마 쪽까지는 바람을 아주 잘 막아주고 와류가 생기지 않는데, 이 위마 쪽으로는 바람이 좀 주행풍이 치기 때문에 이 이마 쪽에서 좀 주행 소음이 많이 발생되기는 했습니다. 또 제가
이 비버리를 실제로 구입하고 싶어하는 그 라이더의 입장에서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살펴봤을 때 경쟁 모델 대비 아쉬웠던 점은 바로 시트 공간이었습니다. 시트 공간이 굉장히 헬멧 하나 딱 넣기 좋은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넓이는 굉장히 넓고 길이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삼각대를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이도 굉장히 큰 편이었지만 풀페이스 헬멧을 수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가 열리는 것이 완전히 열리는 스타일이고 이런 힌지의 만듦새들은 굉장히 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버리에서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트고입니다. 시트고가 790mm 있는데요, 키가 171에 72kg인 라이더가 앉았을 때 양 발을 내리고 까치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버리는 이 시트의 폭은 얇아서 그래도 경쟁 모델들과 거의 발 착지성의 발 모양은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래도 시트고 자체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피아지오 비버리 400S를 시승을 해 봤는데요, 출력이나 그런 기본적인 운동 성능, 주행 감각은 더 만족스러웠는데 이런 부수적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트 아래 수납 공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쿼터 클래스 이런 스쿠터들을 고려했던 이유는 최고 출력이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시트 아래다가 다양한 짐을 편하게 넣어두고 옮길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그런 일에서 촬영 장비나 짐들을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트 아래 수납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들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쿼터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125cc 스쿠터들처럼 엑스맥스나 포르자 350이 배달 시장에 그런 수요로 많이 사용되면서 그 모델을 선택하는데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모델을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피아지오에서 이런 비버리 400의 신모델을 내놓은 점은 굉장히 또 반갑고요. 피아지오 비버리 400S의 가격은 1,01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분이 적용되면 999만원에 책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 계신 분들은 모토플렉스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 모토플렉스 매장에 방문해 보시면 이 신모델 비버리 400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주소나 전화번호는 저희 모토이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장 궁금했던 모델이고 구매까지 고려했던 모델인데, 그래서 구매를 할 거냐?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지금 보류하게 된 이유는 일단 생각보다 출력이 너무 강한 것이 오히려 보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아지오 비버리 400뿐만 아니라 이런 쿼터 클래스, 400cc 클래스의 스쿠터들을 커뮤터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출퇴근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직장과 집의 거리가 좀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쿼터 클래스의 스쿠터를 그런 구매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교외에서는 충분히 정말 이 강력한 출력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최고 출력이 일단 저희가 계기판상으로 확인한 것이 150km 이상은 충분히 나와주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시내에서는 확실히 이 출력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보류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시장에 도입되지 않지만 이탈리아 시장에서는 또 유럽 시장에서는 판매되는 이 비버리 300cc 모델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라지율 스쿠터의 선택지가 비버리 아니면 메들리 두 모델인데, 비버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300 모델은 국내에서는 일단 만나볼 수 없는 모델이니까 오히려 배기량이나 출력이 조금 낮더라도 또 보험률 같은 데서도 이점이 있는 메들리가 오히려 제가 원했던 스쿠터가 아닌가. 그래서 메들리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는 지금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결국에는 개인적인 내용들이었고요.
비버리 400 결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상보다 더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엔진이 이전보다는 더 부드러워졌고 그런 내구성에서 이점이 있겠다라는 점도 추천의 이유가 될 것 같고, 장거리 투어, 그러니까 시내 커뮤팅 뿐만 아니라 장거리 투어로서의 그런 올라운드 스쿠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와 시승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